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클러너를 통해서 복제된 그 오브젝트에 대해서 랜덤하게 표현을 해주는 랜덤 이펙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클러너 오브젝트와 랜덤 이펙터는 떼할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각별한 사이인데요. 클러너를 통해서 복제된 오브젝트는 단순히 설정된 그 좌표에 의해서만 설정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 설정을 보다 자연스럽게, 즉 무작위로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는 랜덤 이펙터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살펴보죠. 자, 역시 큐브를 통해서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주고요. 자, 크기를 한 조금씩 키워줍니다. 20cm, 20cm. 좀 작게 설정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모그라프에 클러너를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큐브를 클러너에 복제를 해주고요. 자, 클러너의 모드를 자, 그리드 어레이로 설정을 해볼까요? 됐죠? 자, 카운트를 좀 증가를 해주고요. 자, 10까지 해주면 되겠네요. 자, 10 여기도 10. 자, 그럼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배치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클론을 통해서 복제가 됐다면 현재 설정이 되어 있는 트랜스폼이나 오브젝트의 카운트 혹은 사이즈를 통해서 설정된 그 간격대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복제된 오브젝트를 자유롭게 이렇게 흩어놓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랜덤 이펙터라는 것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랜덤 이펙터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모그라프의 이펙터, 자, 그리고 랜덤 이펙터, 자, 이펙터라는 뭐 글씨는 없지만 보통 이제 랜덤 이펙터라고 부르죠. 자, 랜덤 이펙터를 적용을 해주는데요. 자, 적용을 할 때 자,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클러너에 현재 랜덤 이펙터를 적용을 하고자 한다면 선택을 한 다음에 랜덤 이펙터를 적용을 해주면 이렇게 한 번에 랜덤 이펙터가 선택된 클러너에 적용이 됩니다. 자, 적용됐다는 표시로 어디나 디폼 어쩌고 할까요? 어디나 죄송합니다. 클러너를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자, 클러너의 이펙터 쪽으로 가보면 이펙터 목록에 지금 랜덤 이펙터가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런했던 오브젝트의 위치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흩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처럼 랜덤 이펙터는 클러너를 통해서 복제되거나 뭐 클러너뿐만 아니라 뭐 다음과 함께 살펴볼 이제 모텍스트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오브젝트, 글자 오브젝트를 자연스럽게 흩어놓을 때 사용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위치에 대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치에 대한 설정만 이루어진 상태고요. 자, 여기서 참고로 삭제를 다시 해봅니다. 삭제를 해주고, 자, 만약 클러너를 선택을 하지 않고 모그라프의 이펙터 그리고 랜덤 이펙터, 물론 모드 이펙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랜덤 이펙터를 적용을 하면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클러너의 이펙터에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작업을 할 때 깜빡하고 선택을 하지 않고 이펙터를 적용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비어 있는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직접 적용된 이 이펙터를 끌어다가 이펙터 목록에 갖다가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랜덤 이펙터 선택을 해봅니다. 자, 랜덤 이펙터는 무작위로 자연스럽게 클러너를 통해서 복제된 오브젝트를 흩어놓거나 크기에 대한 변화를 주거나 회전을 시켜줄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포지션만이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포지션의 XYZ축을 보면 50cm로 제한을 뒀는데요. 자, 50cm로 했다고 50cm 간격으로 흩어진 게 아니라 현재의 이펙터가 랜덤 이펙터이기 때문에 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ht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령 여기를 500으로 늘려줍니다. 자, 그러면 X축이 이제 500이라는 요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흩어졌고요. 자, 여기도 500으로 해볼까요? 500. 자, 그러면
Y축 역시 500에 맞게 흩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Z축도 500으로 설정을 해준다면 이렇게 Z축 방향으로도 500에 500이라는 요 값을 기준으로 해서 랜덤하게 흩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흩어졌다가 이렇게 합쳐지는 또 그런 장면 표현을 해줄 수도 있겠고요. 자, 이번엔 스케일을 체크를 해봅니다. 그럼 스케일에 대한 변화를 줄 수가 있죠. X, Y, Z축을 개별로 설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유니폼 스케일을 체크를 해주면은 X, Y, Z축하고 상관없이 스케일 값을 통해서 세 개의 축 X, Y, Z 세 축을 한 번에 크기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크기를 한 2 정도로 증가를 해보면 설정된 이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크기에 대한 변화도 역시 랜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로테이션은 이제 회전에 대한 것이죠. 회전에 대한 랜덤 역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랜덤을 사용을 해서 클론을 통해서 복제된 오브젝트를 자연스럽게 위치, 크기, 회전에 대한 설정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자, 여기에서 자, 이번에는 이제 이펙터 쪽으로 가봅니다. 이펙터 탭으로 가보면 이제 스트렝스가 있습니다. 자, 스트렝스는 랜덤 이펙터를 통해서 설정된 요 모양이죠. 요 모습에 대한 변화를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표현을 해줄 수 있는데요. 가령 지금 스트렝스 값이 100%라는 것은 앞서 파라미터를 통해서 설정이 되어 있는 이 값을 그대로 표현을 한다는 것이고요. 유지를 한다는 것이고요. 스트렝스 값을 줄여주면은 약해지기 때문에 랜덤 이펙터의 그 성질이 약해지기 때문에 다시 최초의 랜덤 이펙터가 적용이 되기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합쳐지죠. 그래서 흩어졌다가 이렇게 합쳐지는 그런 장면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지금의 상태는 애니메이션이 없는 상태이죠. 그래서 자, 흩어졌다가 합쳐지는 장면은 이렇게 시간을 설정을 해주고 컨트롤 키 그리고 스트렝스 왼쪽에 있는 원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키프레임 만들어졌죠. 60프레임 정도로 이동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0으로 해주고 다시 컨트롤 키 클릭. 자, 그러면 키프레임 또 만들어졌죠. 자, 플레이해 보면 흩어졌다가 합쳐지는 이런 애니메이션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됐고요. 자, 컨트롤 Z 키를 눌러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주고요. 자, 지금의 애니메이션은 랜덤 모드를 통해서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랜덤이 아니라 가우시안으로 해주면 이제 가우시안 형태의 모양으로 바뀌어지는데요. 플레이 해볼까요? 자, 가우시안은 뭐 특별한 애니메이션에 대한 변화가 없네요. 자, 노이즈를 해봅니다. 자, 노이즈라면 노이즈의 그 속성에 맞게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이 구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터블런스를 사용하면 역시 터블런스 속성에 맞게 애니메이션이 구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소트죠. 자, 소트도 뭐 특별한 적은 없고요. 자, 노이즈를 해주고요. 자, 아래쪽에 있는 애니메이션 스피드를 사용하면 애니메이션의 이제 속도를 설정을 해줄 수 있죠. 50%로 줄여보면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스케일에 대한 설정 역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산하지 않은 우연의 그 느낌으로 애니메이션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아주 보기만 해도 아주 멋있네요, 그죠? 자,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까 좀 멋있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자, 랜덤 모드를 설정을 해서 속성에 맞는 애니메이션을 또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랜덤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 처음으로 되돌아갑니다.
됐고요. 자, 여기서 실렉션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실렉션. 자, 실렉션은 자, 일단 랜덤을 꺼줍니다. 자,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고요. 자, 실렉션은 클러너를 통해서 복제된 오브젝트의 특정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서 그 선택된 오브젝트에 대해서만 효과, 즉 지금 적용된 랜덤 효과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이 되는데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자, 클러너 선택을 해주고요. 자, 모그라프에 모그라프 셀렉션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일반적인 오브젝트의 선택은 여기 풀다운 메뉴에 실렉트 메뉴를 사용을 하지만 모그라프를 통해서 복제된 오브젝트는 여기에서 선택을 합니다. 자, 모그라프 실렉션을 선택을 해주고요. 자, 그러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참 여러 개 복제가 되기 때문에 좀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가령 자, 선택을 해볼까요? 쭉 선택을 해주고 자, 이렇게 자, 그냥 무작위로 선택을 해줍니다. 자, 선택된 클러너 오브젝트 클러너 복제된 오브젝트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현이 되고요. 자, 선택된 모그라프 실렉션 태그가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랜덤 켜주고요. 자, 그러면 자, 효과가 적용이 됐죠? 자, 여기에서 실렉션 위치에 실렉션 위치에 앞서 만들어 놓았던 모그라프 실렉션 태그를 끌어다가 놓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해보니까 변화가 생겼죠. 즉 앞서 선택이 되어 있는 클러너 오브젝트에 대해서만 랜덤 이펙터가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스트렝스를 통해서 조절을 해보면 선택된 오브젝트에 대해서만 변화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모그라프 실렉션은 클러너를 통해서 복제된 오브젝트의 특정 오브젝트에 대해서만 변화를 주고자 할 때 사용이 되는 그런 기능이라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됐고요. 자, 여기서 이제 뭐를 한번 살펴볼까요? 폴오프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자, 폴오프는 효과에 대한 범위를 설정을 해줄 때 사용이 되는데요. 현재 쉐이프가 인피니트로 되어 있죠. 영역과 상관없이 무한대로 표현을 하기 위해 사용되고요. 박스를 사용하면 이제 박스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정된 그 박스 모양 그 범주 안에 이 영역 안에 들어온 그 오브젝트에 대해서만 표현이 된다는 거, 그죠? 자, 안쪽에는 빨간색, 그리고 바깥쪽에는 노란색이 있는데요. 자, 안쪽에 빨간색은 효과가 완전히 적용된 상태, 그리고 노란색은 효과가 서서히 적용이 되는 상태. 자, 그래서 요게 요 거리, 그죠? 노란색과 빨간색의 요 거리에서 서서히 효과에 대한 변화가 생기게 되겠죠? 됐습니다. 자, 지금의 이 모양은 박스뿐만 아니라 뭐 리니어 선형 상태죠. 자, 리니어 상태나 그죠? 자, 그리고 뭐 스피어 느낌의 다양한 모양을 또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자, 클러너는 뭐 이렇듯 랜덤 이펙터는 이렇듯 클러너를 통해서 복제된 오브젝트를 아주 랜덤하게 흩어 놓을 때 유용하게 사용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자, 이전에 우리가 피규어 있죠? 그 관절 인형 그 볼륨에 클러너를 적용을 했었죠. 자, 그 프로젝트 파일 한번 불러와 볼까요? 파일 오픈 됐고요. 자, 해당 폴더에 학습 폴더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웹상에서 이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되겠죠. 자, 랜덤 이펙터 프로젝트 파일을 한번 열어볼까요? 열기. 자, 그러면 이전에 사용이 됐던 이 상태 그대로 열리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자, 랜덤 이펙터를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랜덤 이펙터를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적용되는 순간 이렇게 흩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자, 클로너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랜덤 이펙터가 적용이 됐기 때문인데요. 자, 여기서 어디를 가볼까요? 파라미터로 가봅니다. 파라미터로 가서 흩어지는 그 위치를 좀 늘려볼까요? 10, 100, 1000 됐고요. 여기도 1, 10, 100, 1000 됐나요? 자, 여기도 1, 10, 100, 1000 됐습니다. 자, 그럼 사방으로 많이 흩어졌고요. 자, 스케일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로테이션 한번 해볼까요? 로테이션. 자, 로테이션은 그냥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회전이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여기서 이펙터로 와서 스트렝스를 통해서 흩어졌던 오브젝트가 아까 피규어 인체 모양으로 이렇게 합쳐지는 그런 장면 표현을 해보죠. 자, 처음엔 100이었죠.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키프레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60프레임 정도로 이동합니다. 자, 그리고 0으로 설정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키 클릭해서 역시 키프레임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확인해보면 흩어졌던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합쳐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됐습니다. 자, 이처럼 클로너를 사용을 해서 이와 같은 애니메이션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뭐 더 나아간다면 지금의 이 상태에서 요 큐브 오브젝트 여기에 다이내믹 같은 거 적용을 해주면 또 색다르겠네요. 그죠? 자, 다이내믹 적용이 됐습니다. 자, 처음으로 해서 플레이. 자, 그럼 아래로 떨어지죠, 당연히. 자, 다이내믹 적용이 됐기 때문에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다이내믹의 매스가 아니라 포스로 가서요. 떨어지지 않게 폴로 포지션을 한 2 정도 증가를 해줍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해보면 완전히 떨어지지 않죠?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느낌으로 합쳐지네요. 자, 조금 더 증가를 해볼까요? 10 정도. 자, 그럼 끌어당기는 힘이 더 세졌기 때문에 완전히 흩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또 그런 느낌 표현을 해줄 수 있겠죠? 예. 자, 이번 시간에는 클로너를 통해서 복제된 오브젝트, 클로너 오브젝트죠. 클로너 오브젝트를 랜덤하게 설정을 해주는 랜덤 이펙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